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 이게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세울 때 우리 학생들이 뭐 아까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준비 그 어떤 대학교고사의 시기도 있어요. 네. 면접 시기도 그렇고 아니면 논술 시기도 그렇고 네. 중하위권 학생들이 쓰는 적성 시기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능 전과 수능 후로 구분되는 것도 네네네. 있습니다. 이것 전략도 주의할 점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험 생활도 하다 보면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면접을 갖다가 1단계 통과되고 보는 대학도 있고 그냥 지원하면 보는 대학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일괄적으로. 따라서 네. 우리 학생들이 전략 수립할 때 주의할 것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윤 선생님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그 학위 선생님 방금 힌트를 주셨는데 네. 이게 수시 전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학은 수능 전에 전형을 다 끝내는 대학이 있고요. 네. 수능 이후에 원서 받았다가 나중에 진행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각자 다 자기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리듬에 맞춰서 이 수능이 수능 보고 정시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심지어는 자기소개서 수시 써놓고 자기소개서 써야지 하고 자기서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하면서 자기소개서 쓸까? 이러면 페이스 꽝! 이러면은 진행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수능 전에 대학병원에서 치는 대학 하면은 지금부터 나는 완전히 나는 그 엄청난 탐정이 된 것처럼 그것만 준비하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에 맞는 수능 전후에 수시 전형 일정 잡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위 선생님이 작년에도 계속 강조하셨는데 영어 절대평가. 이 영어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영어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기준 정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영어 포함하면은 실제로 대학교에서 변별력이 훨씬 높아지니까 네. 이거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자기 경쟁력을 보다 높은 눈높이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수능, 그러니까 특히 정시와 연계돼서 연동되는 이 수능의 이 기재들도 네. 파악을 해야지만 좀 네. 지원 전략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정준 선생님. 이제 여기 이제 지원 전략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학생들은 지원 전략인데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학 입장에서 선발 전략이에요. 선발 전략. 네네네. 그럼 대학이 왜 수능 이전에 모든 전형을 끝내는가 또 수능 이후는 왜 수능 이후를 받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대학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네네. 타겟팅을 해요. 타겟팅을 맞아요. 하는데 그 타겟팅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보면은 좀 더 이제 충성도 높은 아이들을 확보해서 맞아요. 그들을 이제 네네. 확실한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또는 이제 좋은 점수를 갖고 있는 기존에 좋은 잠재력이나 점수를 네. 갖고 있는 친구들을 뒤늦게나마라도 확보를 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의 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학교마다 이제 그런 목표치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맞아요. 돼요. 챙겨주시면 예. 좋겠죠. 선생님들끼리도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 스터디 많이 해야 서로의 돼요. 경험들을 좀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뭐 초창기 제가 담임했던 고3 담임했던 애들한테 미안해요.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네. 좀 더 성공률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확실한 수시 지원 전략 또는 나중에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주려면 선생님들도 대학에 그 선발 전략은 무엇일까도 좀 고민하면서 본인들의 경험들을 좀 나누는 것도 학교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입시 전략 중 하나인 것 정말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직전에는 지나치게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 옆에 경쟁자의 심리도 전혀 읽지 않아요. 수시 쓸 때. 그러니까 일단 나랑 같이 경쟁하는 애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죠. 동일대학의 동일학과에 우리 학교에서 6명, 7명 쓰면 다 되겠느냐? 안 된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학교 내 자체 서열도 있다. 여기 예선 통과해야지 그렇죠. 본선 나가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은 조율이 좀 필요한데 일부 학교 보면 동일대학 동일학과에 막 서라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예측이 되잖아요. 누군 될 것 같고 누군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진짜 정재현 선생님 말씀에 고민하는 게 지원 전략의 반대 개념은 선발 전략이다. 그러니까 대학이 누굴 뽑고자 하는 거냐. 아까 우리가 분명히 전형적 합성도 얘기했는데 네네. 좀 우리 학생들이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저는 전략 세울 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최장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무조건 한 장 이상을 조합을 해라. 원어비 동기가 때문에. 되죠. 네, 언어비 때문에도 그렇고 수시 6장이 다 된다는 보장이 맞아요. 없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상향 다 했는데 수능을 보통 2학기 때 놓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올킬 당하면 뭐 부정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만 수시 올킬 당하면 재수라는 걸 선택해요.
근데 실제로 3학년 6월 달까지만 공부했고 수능 공부를 그 이후에 안 했거든요. 그럼 재수할 때 6월 이후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공부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최저 기준 또 동시에 최저 기준 있는 대학만 쓰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본인 실제가 최저가 안 될 것 같은 애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합할 때 최저 없는 대학도 같이 논술을 조합하는 뭐 이런 아니면 또 교과형을 조합하는 그러니까 이 수능과 연관된 이런 것들도 전략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콤비네이션 이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어떤 피자를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콤비네이션. 네. 그러니까 사실 수시 전형이 다양하니까 네. 콤비네이션 이런 전략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콤비네이션 있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네.